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얼마 전 한화디펜스가 폴란드의 긴급 요청으로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K9 자주포 초도 물량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에선 K9의 현지 생산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의 세바스티안 추아크 회장은 한국에서 구매한 K9 자주포가 폴란드 남서부 글리비치에서 생산된다며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실제로 PGG는 글리비치에 위치한 무기 제조사인 부마르 라베리 공장에 자주포 생산을 위해 추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구나 최근 한화디펜스의 K9은 미국 방산시장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8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은 K9은 미국 애리조나 유마 사격장에서 운용 시범을 보이며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최근 개발한 완전 자동화 포탑을 적용한 K9A2 모델도 선보였는데 일본 미군들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한국의 기술력에 깜짝 놀랐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2016년 한화디펜스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핵심 기술인 고반 화포 연구 개발에 착수해 작년에 마무리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미국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도 자동화 포탑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K9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 진행된 시험 사격으로 미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탄과 K9, K10의 호환성, 통합 운영 시너지를 입증했다는 게 한화디펜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K9에 더욱 놀랄만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K9 자주포에 램제트 기술을 결합해 미국과 러시아의 미래형 자주포를 훨씬 뛰어넘는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전세계 군 관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막강하지만 앞으로도 막강해질 K9 자주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전쟁부터 2차 세계대전, 걸프전, 이라크전 등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포병은 전장의 신이라 불렸었습니다. 언제나 전장에 투입됐고 전투 결과로 포병의 성능과 효과를 늘 입증시켰는데요. 이런 이유로 한국의 K9도 전력화 이후 폴란드, 이집트, 인도, 핀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돼 방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내놓은 명품 자주포 K9의 성능을 더 강하게 키우는 최종판 연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약 40km에 머무르는 K9 사거리를 초장사정 수준인 80km 이상의 포탄을 날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한 건데요. 분당국에 따르면 K9과 관련한 초장사정 화포체계 사거리 증대기술 과제 사업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9월 초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약 496억 원을 투자해 초장사정 화포 체계와 관련된 체계 통합, 무장, 신형 탄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간 K9에 초장사정 체계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군은 1998년 전력화 이후 40km에 머무르는 K9 사거리를 장사정을 넘어 초장사정이라 부를 만한 수준으로 늘릴 계획으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80km 이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K9은 분당 6발인 발사속도를 분당 9발로 높이는 장전 자동화 시스템과 원격 운용 기술을 개발 중으로 전력화 이후 성능이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있지만 핵심 성능에 해당하는 사거리의 경우 개발 당시 약 40km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54km를 날릴 수 있는 사거리 연장탄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이번에 비약적으로 사거리를 늘리는 작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수출 시장 경쟁력과 함께 북한 등 주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ERCA 사거리 연장 대포라는 이름의 차세대 장거리 자주포 사업을 진행 중으로 ERCA는 미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팔라딘의 사거리와 기동성, 생존성 강화를 목표로 2024년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58구경 주포를 장착했으며 신형 포탄을 사용해 유효 사거리가 최소 70km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러시아는 본인들이 사거리 100km의 장거리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진 아무것도 공개된 것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전력화된 중국의 PLG-05 자주포는 미국과 러시아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대 사거리가 53km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을 섞어 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역시 자주포와 방사포의 사거리가 60km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번 K9 기술 개발 과제의 핵심은 사거리를 늘리는 방향이 됐고 이 가운데 특히나 신형 고체 연료 램제트 추진탄 개발이 크게 주목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램제트 엔진은 대기 중 산소를 흡입해 연료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산화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더 긴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통상 추진 방식은 고체연료 램제트와 액체연료 램제트 두 가지로 고체의 경우 구조적으로 간단하고 로켓 추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추력을 갖기 때문에 탄의 사거리와 평균 속도를 증대시키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체연료 램제트 추진 방식을 155mm 포탄에 적용한 것이 램제트 추진 포탄으로, 램제트 추진 포탄에는 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데요. 액체연료 램제트를 사용할 경우 액체연료에 장기 보관에 문제가 있고 연료 공급 장치와 밸브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램제트 추진 포탄이 추력을 넣는 원리는 공기 흡입구로 들어온 공기가 충격으로 인해 압축되면 그 과정에서 고체연료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후 고체연료가 연소됨에 따라 그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군사 선진국에서도 램제트 추진 기관과 이를 활용한 램제트 추진 포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포병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사거리 연장은 다양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장에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거리가 연장되면 화력 우세에 있어 적 포병보다 우수한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전투 초기에 수적 열세에 있어도 조기에 화력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는 K9 사거리가 80km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램제트 포탄의 경우 최대 150km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이런 이유로 K9의 사거리가 최대 150km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르웨이 방산업체인 남모사는 155mm 곡사포에서 60마일 이상 떨어진 표적에 도달하기 위해 공기흡입 램제트 추진탄을 사용한 실물 크기의 모형을 공개했었는데, 그 당시 이들은 포에서 사실상 미사일을 발사한다며 포 분야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미 육군의 경우 155mm 포를 이용해 곡사포가 130km 이상의 사거리를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몇몇 기술적 해결책이 현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국가에서 포병 사거리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로 램제트 기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한국이 2030년대 선보일 K9 계열의 마지막 형태가 될 K9A3에 적용될 전망인데요. 최근 영상으로 공개된 K9A3를 보면 기존보다 긴 58 구경장의 주포를 지녔으며 분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궤도는 최신 기술인 곰으로 바뀌어 기동력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사거리가 100km 이상을 능가할 예정으로 램제트탄과 활공탄 등 기술적 개발로 기존 사거리를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9A3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실제로 K9A3 세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할 때 한 대는 2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대는 원격 조종으로 기동과 사격을 합니다. 따라서 운영 인원이 대폭 감소해 병력 소요 부담이 적어지고 적 포격으로 사상자가 대거 발생할 위험도 낮출 수 있는데요. K9 3차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기간은 8년 안팎으로 예정돼 있으며 사실 핵심 기술들은 이미 사전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30년대 초보다 빠르게 이를 만나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핀란드가 K9 자주포 38문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통화위원회는 최근 K9 핀란드 수출형 모카리 자주포 38문과 예비 부품 등을 추가로 구매해달라는 1억 3,440만 유로, 하나로 약 1,865억 원 규모의 국방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핀란드가 지난해 10월 K9 10문을 추가 발주하기로 한 데 이어 38문을 더 주문한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에 이어 핀란드까지 최근 잇따라 K9 자주포를 주문하면서 향후 K9A3의 수출도 밝아질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무기 체계는 전장에서 선택지의 폭을 넓혀줘 우수한 성능을 통해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때문에 군사 선진국들은 지금도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도 그러한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미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육군 지상무기 체계의 판도를 바꾸는 포병의 혁신 무기가 대한민국에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